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OK 초등 독서 논술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논술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그래요. 자, 고등학교 형이나 언니들이 어렵게 대학을 가려고 시험 보는 것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길고 답답한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요, 논술은요, 그렇게 어렵고 답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키워나가고 무엇을 읽고 자기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논술의 시작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은 논술을 잘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바르게 정리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 시간은요, 생각 활짝이라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활짝 무엇인가 열린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알죠? 자, 지금부터는요, 친구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친구들의 생각을 펼쳐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혹시 장애인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요즘에 전철을 타거나 길을 가다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이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어떤 한 장애인 아저씨께서 외출을 하시려나 봐요. 그 모습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해요. 자, 지금 외출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길 볼까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 얼굴도 씻고, 양치질도 하고, 아주 외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몸이 불편하셔서, 아저씨는 밖에 나가실 때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요, 휠체어가 필요해요. 자,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자, 아저씨가 휠체어를 타고 어딘가로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막혀 있는 게 뭔지 보이나요? 그래요. 어떤 턱이 올라와 있어요. 자, 이렇게 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바퀴가 있는 휠체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마음 어떨지 생각이 되나요? 우리 친구들도 가고 싶은 곳에 높은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답답할 건데, 자, 휠체어에게 있어서는 이런 작은 턱도 그런 높은 담과 같아요. 자, 일단 또 먼 곳으로 이동하려면 아저씨는 뭘 타셔야 하나요? 그래요, 버스를 타려고 하시네요. 자, 우리 친구들 버스 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요, 이렇게 높은 계단처럼 턱이 있는 것을 밟고 딛고 올라가야 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퀴가 그렇게 공중에 떠 있는 곳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바퀴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요. 자, 우리 친구들 종종 파란 버스 중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버스가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자, 그런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지하철에는 이제 승강기가 있죠. 자, 그런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리거나 지하철 계단에서 옆으로 계단 옆에 이렇게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도움을 주실 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외출을 해도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니까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쨌든 하루에 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자, 아저씨 지금 표정 보이세요? 너무 힘들고 지쳐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에, 우리 친구들 앞에서 본 것처럼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 피곤한 것처럼 그냥 한번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너무 장애물이 많아서 장애인분들께서는 하루가 금방 가고 지치기 마련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요, 이 그림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선생님은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참 불편하겠다.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너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한 건요, 우리 사회에는 왜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니도록 길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불편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자, 이런저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봤듯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채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로 넘어가기로 해요. 자, 이번 시간은요, 생각 주렁주렁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렁주렁의 의미 뭔지 알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열매가 달릴 때, 특히 포도송이 같을 때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예쁘게 달려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그렇게 알차게 열매 맺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읽었어야 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천사표라고 되어 있죠? 이 책 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예의를 지키고 효도를 지켰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천사표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동화를 읽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천사표라는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 성민이의 꽃 천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친구들 다시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자, 선생님이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민이라는 친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학교 수업 시간에 카네이션을 만들 기회를 가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꽃을 예쁘게 접고 있는데 우리 성민이만은 천사표 스티커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왜 그러는지 의문이 나셨는지 꾸지람을 하셨죠. 자, 그런데 성민이는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쭈삣쭈삣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천사표 스티커의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그래요. 자, 성민이를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주름살이 생기신 부모님들께 성민이가 주름살을 활짝 펴드리려고 마련했던 선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카네이션을 만들었지만 성민이는 천사표 스티커를 만들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우리 친구들 몇 가지 선생님과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어떠한 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뽑아낼 건데요. 선생님은 일단 어버이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자, 친구들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마련해 봤었나요? 자,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접기도 하고 편지도 써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용돈을 조금씩 모으게 되었을 때는 어머님께 뭐 브로치를 선물해 드린다던가 아버님께도 무슨 수첩을 선물해 드린다던가 이런 식의 작은 정성을 마련해서 고마움을 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는요, 자, 평상시에도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그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비싸고 좋은 선물일 필요는 없겠죠.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거면 무엇이든 다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버이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날로서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요, 바로 주름살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주름살 뭔지 알죠? 그래요. 부모님의 이마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줄이 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조금 더 나이가 드셨구나, 연세가 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요, 어머니의 그 이마에 있는 주름도 보지만 이 손에 있는 주름도 가끔 보게 되었어요. 자, 손이요, 깨끗하고 주름이 없고 아기처럼 예쁘고 통통한 손이셨을 텐데, 자, 나이가 드시고 선생님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시고 밥도 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어머니 손에 주름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 손에 바르는 로션을 사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부모님이 이렇게 몸에 새겨지신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겼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한번 가슴속에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것도 다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문제를 하나 발견해야겠죠? 자,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래요. 일단 성민이가 선생님께 혼났는데요. 그러면 성민이가 선생님께 왜 혼났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책을 읽었을 테니까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성민이가 선생님께 혼난 이유가 무엇이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색종이를 이용해서 부모님께 드릴 꽃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천사표를 만들고 있었죠. 선생님은 성민이가 아마 딴짓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성민이가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선생님께서 혼내시자 성민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성민이의 모습이 어땠어요? 선생님께서 왜 이런 것을 만드는지 물으셨는데 성민이는 대답을 못하고 쭈삣쭈삣 거리기만 했어요. 자, 그런 모습이 우리 성민이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요. 성민이가 어버이날 천사표를 만든 까닭은 무엇인가요? 하고 묻는 거였어요. 자, 성민이가 왜 천사표를 만들었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과 함께 주름살 이야기도 했지만 성민이의 부모님께서 자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셨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마에 있는 주름을 펴드리기 위해서 천사표를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요 앞에 문제 3개를 통해서 하나로 요약된 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요. 자, 일단 주인공이 누구였죠? 그래요. 성민이에요. 그러니까 성민이는 자, 무엇을 했나요? 언제였어요? 자, 어버이날. 그쵸? 어버이날에 다른 친구들은 꽃을 만들고 있었는데 고생하신 부모님의 무엇을 펴지라고? 그래요. 주름이 펴지라고 자, 천사표를 만들어서 부모님 양 미간에 붙여드렸어요.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게 있어요. 자, 요약이 뭘까요? 그래요. 자, 요약이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의미는 말이나 글에서 중요한 것을 간단히 추려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긴 글을 읽거나 아주 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달을 해주기도 쉽고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도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약을 잘하도록 항상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면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논술을 할 때요, 내 생각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말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친구들의 생각을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주어줄게요. 자, 문제는요.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 내가 성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기의 생각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나라면, 선생님이라면요, 꾸중을 들었을 때 선생님께 제가 천사표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라고 사실대로 바르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친구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학교에서는 카네이션을 일단 만들고 천사표는 집에서 살짝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친구도 있대요. 자, 이런 생각 말고도 친구들은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했겠죠. 뭐 다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카네이션도 만들고 천사표도 만들어서 모두 드린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자, 선생님께 혼났을 때는 나는 용기가 없는 편이라서 성민이처럼 그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자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무척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선생님이 또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내 얘기를 했을 때는요, 나만의 생각으로 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답니다. 자, 첫 번째요. 무엇이 좋은가 하면은요, 일단,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자, 내 것이 아닌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내 생각에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생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나의 의견이 항상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생각으로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야기는요, 성민이의 어버이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책 속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자, 성민이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민이 부모님께서 김을 사려고 하셨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께서 도둑으로 오해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성민이 부모님께서 자, 화를 내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민이가 당당하게 앞에 나서서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해를 풀고 부모님 말씀을 못 하시는 부모님 대신에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이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성민이가 당당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었나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이야기를 같이 나눠봅시다. 자,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 반에요. 여학생을 많이 괴롭히는 짓궂은 남학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 남학생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라는 이유로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던 일을 당당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 친구는 또 장난을 치는 바람에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어른이 되어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이 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혹시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그때는 기분이 나빴겠지만 해주어서 조금은 저런 멋진 어른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옳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당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친구들도 이제 마음속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야기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요, 이런 경우 있었나요? 자, 부모님처럼 이제 성민이의 부모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자, 선생님도 물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조별로 이제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내 몫을 다 해갔는데 몇몇 친구들이 안 해와서 우리 조 전체가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억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 속상하기도 하고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기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도둑으로 몰렸을 때 성민이 부모님께서 그리고 성민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었을지를 우리 친구들이 더 깊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시장에서 성민이의 아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성민이 아버지께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요. 자, 김가게에서 도둑으로 몰리시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문제는요. 1번이 일어나자 성민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라고 표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무척 화를 내셨죠. 그래서 발길질도 하시고 많이 성을 내셨던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2번과 같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성민이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는 거네요. 자, 성민이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래요. 성민이는 당당하게 나서서 부모님들이 왜 이런 오해를 받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자, 자기에게, 그러니까 부모님께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주인 아저씨에게 잘못을 뉘우치라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요, 네 번째 문제를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는 가게 아저씨가 말꼬리를 흐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나요? 처음 가게 아저씨께서는 성민이 부모님께서 말씀을 못하시는 장애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기를 잘 들어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도둑으로 오해를 하셨죠. 자, 그랬었다가 성민이가 부모님께서 말씀을 못하신다라는 말을 해주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말꼬리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성민이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무엇으로 몰렸죠? 그래요. 도둑으로 몰렸으나, 자, 여기까지면 뒤에 있는 이야기는, 몰렸으나니까 반대되겠죠. 누구가, 성민이가 말을 못하는 부모님의 누명을 벗겨드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책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모두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서로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주올게요. 살펴볼게요.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일단, 약하고, 그렇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나서서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과는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했네요. 장애인들도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 자기의 생각과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걸 통해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른 자세를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각 또박또박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공책에다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해요? 또박또박 예쁘게 써야겠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할 때는요, 또박또박 바르게 예쁘게 남겨야 해요. 지금 이 시간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이제 연필로 이렇게 쓰면서 남겨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냥 남기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제를 통해서 남기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죠? 선생님이 재미있는 몇 가지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기사로서 성민이의 이야기를 풀이한 거예요. 자, 기사를 읽고 성민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아내고 거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보도록 해요. 그러면 기사를 먼저 읽어볼까요? 자, 몇 월 며칠 월요일 교학일보가 주최하는 전국 효행 어린이 시상식에서 김성민 어린이가 대상을 받았다. 언어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우한 가정을 탓하지 않는 씩씩한 김성민 어린이를 만나보았다. 라는 내용의 기사네요.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먼저 지어볼까요? 선생님은요, 김성민 어린이가 착해서 천사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래요. 날개 없는 천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였죠? 김성민 어린이가 효행상을 받았으니까 효행 어린이 김성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날개 없는 천사 효행 어린이 김성민 어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은 제목 말고 다양한 제목으로 표현해보면 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 기사에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기자하고 김성민 어린이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김성민 어린이가 되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일단 기자의 첫 번째 물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걸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교학일보에서 주최하는 전국 효행 어린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을 받고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김성민 어린이는요, 부모님을 항상 지켜주는 착한 어린이여서 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 성민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항상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라고요. 자, 두 번째 기자가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자,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민이 어린이라면 이렇게 답했겠죠. 자, 사람들은 부모님이 자기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이런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따라다녀야지만 안심이 돼요. 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자의 물음은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네요. 자, 성민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엄마 아빠에게 제가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꼭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랑해요. 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자에 대한 물음까지 성민이 어린이가 다 답한 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민이의 마음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더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자, 만약에 성민 어린이가 상장을 받는다면 어떤 상장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장을 받았겠죠. 자, 효행상인데요. 위 어린이는 평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말을 못하시는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면서 바른 마음을 훌륭히 키워왔으므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상을 주거나 할 때요. 왜 이 상을 주는지 그 목적이 나타나 있고 상을 받는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 안에 꾸며서 넣으면은 상장의 의미가 잘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얘기해준 답 외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답을 적어보도록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써온 감상문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잘못된 점이 있는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효행 어린이 김성민에 대한 천사표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그럼 그 책을 읽고 어떤 한 친구는 이런 감상문을 써봤대요. 자, 우리 다른 친구가 써놓은 감상문을 보면서 어떤 것이 잘 됐고 못 됐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천사표를 읽고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글이네요. 자, 처음 부분을 볼게요. 성민이의 부모님은 말을 못하시는 장애인이시다. 자, 처음에 내용 설명부터 들어갔어요. 줄거리가 먼저 들어갔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에는요, 이 책을 왜 읽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를 앞쪽에다가 살짝 더 넣어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일단 내용 요약하는 거 먼저 살필게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성민이는 부모님 눈썹 사이에 주름살이 생겨서 천사표를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글을 보니까는요, 어떤 내용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요. 성민이가 천사표를 만든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학교에서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하다, 강조를 해서 쓰고 싶다면, 자, 이 앞에서 이 학교를요, 요 앞쪽으로 넣어줬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성민이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눈썹 사이에 주름살이 생겨서 천사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 순서가 조금 문장에서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 주름살이 생기셨는데 천사표를 만든 건 주름살을 펴드리기 위해서라는 여기에다가 이유를 넣어 주었었더라면 더 좋은 문장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이라고 했으니까 부모님께서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울리게 께서라는 조사를 넣어줘야겠죠. 부모님께서 말을 못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자, 부모님을 위해서 천사표를 만든 것과 부모님이 말씀을 못하시는 것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부모님의 주름살 때문에 만든 거니까 그거 말씀을 못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신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문제였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바꿔주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다음에 이어서 성민이는 섭섭하고 화가 나고 슬펐을 것이다. 자,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이 느낀 점을 써주는 건 좋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성민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써주는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감상문에서 잊지 말고 꼭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글들도 살펴볼까요? 자, 말을 못하시는 엄마 아빠가 김을 사러 가서 손으로 만지려는 순간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성민이가 겪은 것, 여기는 시장에서 부모님이 겪은 것이니까 내용이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요, 아랫줄로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아래 내려와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린 이런 표시로서 수정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아래에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자, 김을 사러 가셔서 만지려고 하는데 김주인 아저씨께서 자, 김주인 아저씨께서 하니까 김씨의 성을 가지신 아저씨께서인지 김가게 주인 아저씨께서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가게라는 것을 밝혀준다면 좀 더 글이 이렇게 읽기가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김가게 주인 아저씨께서는 김을 왜 훔치려고 하느냐고 하시면서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라고 하시면서는 자 보면 동시에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하시면서라기보다는
왜 훔치려고 하느냐고 하셔서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라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민이는 아저씨께 나타나서 잘못을 뉘우치라고 했다. 다음 문장이 그런데요. 자, 이런 사이에는요, 뭔가 이어주는 말이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라고, 상황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줘서, 그때 성민이가 아저씨께 나타나서 잘못을 뉘우치라고 얘기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잘못을 뉘우치라고 얘기해서 아저씨가 잘못을 뉘우치셨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여기도 자 성민이께서는 자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라는 거 언어장애를 지니셨다라는 내용을 부모님의 언어장애 요 내용을 한 문장 정도로 더 넣어줬었으면 왜 뉘우치라고 했는지가 설명이 될 테니까 더 좋은 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저씨께서 잘못을 뉘우치셨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는 내용이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성민이는 붕어빵을 사서 나누어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 그 후 집에 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어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상황적인 내용들이 모두 끝났으니까 그래요. 여기 친구가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잘 도와주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마침표도 하나 넣어줘야 됐었을 것 같고 문장이 끝났으니까요. 자, 그래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 우리 친구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교훈을 잘 나타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의 사람 마찬가지다. 그래요.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여러 나라 사람 다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나타내도 좋지만 선생님은 좀 더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를 모든 사람이라고 합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면 모든 사람 이렇게 내용을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좋은 지구가 될 것이다. 자, 지구라는 것도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은요. 지구는 과학 시간에 우리가 사는 곳을 얘기할 때 많이 쓰고요. 여기에는요. 우리 친구들 이런 표현을 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사회가 자, 사회라는 곳이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는 것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머무르는 곳은 지구라기보다는 사회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써온 글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찾아봤어요. 자, 친구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천사표라는 책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논술들을 뽑아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했던 것보다 논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알았겠죠? 자,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친구들이 논술은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